제 이름은 카시안 솔리스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런던에 있는 윈터튼 아카데미에 첫 입학 당시 낯선 환경의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생각과 풍습을 가진 사람을 그들이 이해해줄지 받아들여줄지 궁금했어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은 매우 엄격하고 공부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로지 힘든 노력과 별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들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과연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 그리고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저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될지 궁금했어요. 학교 식당에서 자리를 찾으려는 어느 날 몇몇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새로운 교환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그 한국 학생이 곧 우리 반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그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들은 대로 엄격하고 진지할까? 아니면 모두를 놀라게 할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연결되기 어려울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새 자리에 앉아 곧 우리 반에 합류할 사람을 상상해 보았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처럼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 꿈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는 작은 것들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 왔든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마침내 하루가 끝났고 쌀쌀한 런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이 모든 것이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학생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조금 있었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문화에는 우리가 때때로 듣는 단순한 생각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첫날은 긴장, 희망,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은 또 다른 배움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일 결심을 했고 단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는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펼쳐질 모든 가능성을 꿈꾸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윈터튼 아카데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첫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수업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운 얼굴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모두가 이야기하던 한국 학생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켄싱턴 선생님께서 그녀를 반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었어요. 수연은 조용하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짙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교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차분한 표정도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고 공부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혹시 수연도 그런지 궁금했어요. 그녀가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진지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켄싱턴 선생님께서 수연에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분명했어요. 그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였고 조용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저의 선입견이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더 배우고 싶었어요. 소개가 끝난 후 수연은 교실 앞쪽의 한 책상에 앉았어요. 저는 몰래 그녀를 몇 번이나 힐끔거리게 되었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 그녀는 작은 깔끔한 노트를 꺼내 켄싱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글씨를 쓰는 모습은 마치 말과 숫자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혹시 한국 학생들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단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의 긴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수연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 친구에게 살며시 속삭이며 오늘 전학 온 수연이 봤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아마 그녀는 단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다른 방식의 공부법이라는 생각이 흥미로웠고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점심 후 저는 도서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수연이 창가 옆에 앉아 책더미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었고 그녀의 깔끔한 필기와 정리된 노트가 더욱 돋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면서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녀의 책상에 다가가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안녕하세요, 수연. 저는 카시안이에요. 오늘 수업 중에 필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수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감사해요, 카시안이라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매일 계획이 철저하게 짜여진 학교에 다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하루를 작은 단위로 나눠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의 학습 방식이 단지 엄격한 규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수연이 한국 문화를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축제,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인 축제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언급할 때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를 단 한 가지 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대화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사려 깊은 대답에 감명을 받았어요. 수연은 단지 똑똑하고 근면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매우 엄격하다는 이야기는 한쪽 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의심들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수연의 문화를 더 알고 싶고 제 경험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연을 만난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의 시작임을 알 수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교훈과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고 제 자신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수학 수업 중이었고 켄싱턴 선생님께서 아주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선생님께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실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천천히 손을 들었는데 마치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이 칠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문제풀이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 심장은 한층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수연이 똑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반 전체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수연이 칠판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움직였어요.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고 결연하게 비추었어요. 칠판 앞에 서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녀의 글씨는 깔끔했고 하나하나의 획이 정교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가 생각을 간단한 단계로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영어가 아직 약간 서투르긴 했지만 모든 단어가 분명하고 의미 있게 들렸어요. 수연은 문제를 칠판에 적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후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내는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모르는 비밀스런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칠판을 바라본 후 마치 마음속에 퍼즐을 해결한 듯 살짝 미소 지었어요. 교실은 온통 침묵에 휩싸였어요.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는 부드러운 소리와 다른 친구들이 필기하는 종이 소리만 들렸어요. 켄싱턴 선생님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고 계산기 없이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녀를 보며 선생님조차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흥분과 믿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채 어떻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감탄했어요. 수연이 마지막 답안을 쓰고 나서 칠판에서 물러나며 반을 둘러보았을 때 켄싱턴 선생님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곧이어 반 전체가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따뜻한 감동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박수에 동참했어요. 그 순간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공부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다리가 마치 젤리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수연 정말 대단했어요. 라며 진심 어린 설렘을 담아 말했어요. 그녀는 제 열정에 약간 놀라며 수줍게 웃으며 감사해요. 카시안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문제 풀이를 연습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는 반짝임이 가득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셨죠. 수연은 한국의 옛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라고 격려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교가 공부에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열심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쪽 면만 보았던 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함께 교실을 나서며 저는 수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녀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공부가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풀어나가는 것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각 문화마다 나름의 특별한 학습 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연의 재능은 저에게 제 자신의 학습 방법을 돌아보게 했어요. 저도 그녀처럼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풀어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느꼈어요. 수연의 놀라운 재능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녀의 발표 장면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영감을 받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수학 수업이 끝난 후 윈터튼 아카데미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연과 그녀의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재능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몇몇 친구들과 저는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물론 수연의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었어요. 저는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 있는 오래된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 테이블은 여러 해 동안의 공부 이야기를 담은 듯 몇 개의 흠집이 있었어요. 수연은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들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고 곧 몇몇 반 친구들도 함께 모였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경험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발전하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어려운 게임 레벨을 함께 클리어하려는 팀처럼 분위기가 따뜻하고 격려 넘쳤어요. 수연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매분까지도 철저히 계획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하루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공부하고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처음에는 엄격해 보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 방식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스터디 시간 동안 수연은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노트 속 페이지에는 깔끔한 그림, 화살표,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작은 스케치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그녀의 생각들이 색깔 있는 지도처럼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어려운 문제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법에 감탄하며 제 노트에도 그 기술들을 적어보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은 수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한 친구가 수연 쉬거나 놀 시간은 전혀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연은 잠시 멈춘 후 미소 지으며 네, 물론 있어요. 저는 공부 사이에 짧은 휴식을 취해요. 한국에서는 휴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저는 늘 엄격한 공부 일정은 즐거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연은 균형이 핵심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삶에서도 좀 더 균형을 맞춰볼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스터디 그룹에 함께 모여 서로 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풀며 때로는 어려움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수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공부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각 문화마다 강점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연의 한국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은 우리 대부분이 익숙했던 방식과는 달랐지만 효과적이고 진심이 담긴 학습 방식이었어요.
스터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설렘과 차분함이 함께 느껴졌어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웃으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은 마치 작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와 꿈을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이 모임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차이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빛을 느꼈어요. 공부가 함께하는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체계적인 스케줄과 다정한 성격의 수연 덕분에 우리 학교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와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순간 서로의 차이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큰 날이었어요. 저는 큰 시험이 있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설렘과 긴장이 함께 느껴졌어요. 스터디 그룹이 저와 많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비를 하면서 수영께서 말씀해주신 균형이 핵심이다라는 조언을 되뇌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고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복도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시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듯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교실에서 제자리를 찾아 앉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친구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 제만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멀리 몇 줄 앞에 앉은 수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고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나눈 노력들이 떠올랐어요. 켄싱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시자 교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저는 문제지를 읽기 시작하며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문제들은 어려워 보였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수영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을 기억하며 한 문제씩 작은 단계로 나누어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한 부분씩 해결할 때마다 미소가 번졌고 친구들이 서로 속삭이며 격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수연에 응원하는 듯한 미소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너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험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어요. 제 작업을 꼼꼼히 확인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켄싱턴 선생님께서 마침내 시험 시간이 끝났다고 알리자 교실에 한숨이 퍼졌어요. 저는 시험지를 제출하며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최선을 다했고 스터디 그룹에서 배운 방법들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대해 흥분 섞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 밖에 모인 친구 무리와 함께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 친구는 수연이 문제를 쪼개는 방법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녀의 방식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부분도 쉽게 느껴졌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늦게 켄싱턴 선생님께서 우리 반의 새로운 학습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칭찬하는 공지를 하셨어요. 스터디 그룹이 학교에 신선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식을 가져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제 가슴은 자부심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 우리의 용기가 단순히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진정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처음의 의심과 주저함은 수영과 친구들에게 배운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바뀌었어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마음가짐이 제 미래에 희망을 주었고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학년의 마지막 날이었고 학교 안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보통 시험 기간에 조용한 복도는 웃음소리와 담소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벽에는 우리의 성취를 축하하는 밝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단합의 정신이 느껴졌어요. 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어색하고 불안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 친구들의 미소를 보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명의 친구들로 시작한 스터디 그룹은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을 끌어들이며 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도와주며 성장했어요. 그 변화의 큰 부분은 수연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낸 날을 기억하며 그녀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되새겼어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신중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도 작은 단위로 나누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오늘 학교 강당에서 특별한 집회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가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게 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학습 방식은 모든 학교가 한 번쯤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회 내내 스터디 그룹이 이끌어낸 변화의 물결에 대해 경청했어요. 그때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집회 도중 제가 무대에 올라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약간 손이 떨렸지만 반 친구들의 따뜻한 얼굴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방식이 너무 엄격하거나 힘들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가 멋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연 선배님께서 체계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삶이 단순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매 순간의 기쁨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반 전체가 고요하게 제 말을 듣는 동안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어요. 집회가 끝난 후 우리는 학교 마당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복도는 다채로운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영국의 스콘, 이탈리아의 페이스트리, 그리고 김치전이나 떡볶이 같은 맛있는 한국 간식들이 놓인 스낵 테이블도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맛보며 우리 삶에 녹아든 다양한 문화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간식을 즐기던 중 수영과 함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큰 참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카시안 선배님, 저도 여기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르다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제 자신 그대로인 게 오히려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간결하지만 제 마음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수연 선배님 덕분에 우리 각자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선배님께서 공유해주신 모든 교훈에 정말 감사드려요. 선배님 덕분에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고 웃으며 학교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스터디 모임, 시험 중에 함께 겪은 어려움, 그리고 작은 승리들을 함께 축하했던 순간들이 앞으로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어요.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임을 알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이라 믿었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고 이 학교 생활이 특별했던 우정, 따뜻함, 그리고 영감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배움과 우정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어디를 가든 희망과 단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